배달하던 여성이 음식점 안을 본 순간 얼어붙었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더 드라마틱해질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진은 42살입니다. 13년 전만 해도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평범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카페가 잘 되면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싶었고 언젠가는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카페를 키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커피 마시면서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 김혜진 앞에 어느 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황태식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5이었고 김혜진보다 3살 위였습니다. 황태식이 처음 김혜진 카페에 온 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낙엽이 지던 10월 오후였는데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드릴까요? 황태식이 메뉴판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리고 케이크도 한 조각. 황태식은 그날부터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왔고 김혜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가을이라 그런지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취미 얘기였습니다. 사장님 취미가 뭐예요? 커피 만드는 것 말고요.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음악 듣는 거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황태식은 김혜진 카페에 오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김혜진도 황태식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황태식은 말을 재미있게 했고 김혜진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황태식이 김혜진한테 본격적으로 접근한 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태식이 카페 문 닫을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김혜진이 문을 닫으려 하는데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저랑 저녁 식사할래요? 김혜진은 잠깐 망설였지만 좋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황태식은 그날 김혜진한테 고백했습니다. 혜진 씨 나 당신이 좋아요.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김혜진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황태식은 말을 잘했고 배려심도 있어 보였습니다.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태식 씨. 두 사람은 그날부터 연인이 됐습니다. 황태식은 김혜진한테 잘해줬습니다. 카페 일도 도와줬고 저녁에는 데이트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김혜진은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황태식도 김혜진한테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전화했고 매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혜진과 황태식은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김혜진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황태식은 자신의 짐을 가져왔고 김혜진 옆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황태식이 커피를 내려줬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를 했습니다. 김혜진은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황태식은 결혼 얘기를 꺼낼 때마다 회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태식 씨 우리 혼인신고 할까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혜진아.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같이 사는데 혼인신고하면 좋잖아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빚이 있어서 그게 다 갚을 때까지는 힘들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빚이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응,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셔서 빚이 많아. 채권자들이 혼인신고하면 내 명의로 재산 추적할 수 있어서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빚 다 갚으면 그때 하자. 김혜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황태식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황태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니까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됐습니다. 김혜진이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여름이었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입덧이 났습니다. 김혜진은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2줄이 나왔습니다. 김혜진은 너무 기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혜진이 황태식한테 말했습니다. 태식 씨 나 임신했어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진짜? 확실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내 테스트기에 2줄 나왔어요. 황태식은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김혜진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기뻐서요. 임신 초기엔 괜찮았습니다. 황태식이 김혜진을 챙겨줬고 병원도 같이 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네 진짜 신기하다. 김혜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기로 접어들면서 황태식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일을 도와주던 것도 점점 줄었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혜진이 물었습니다. 태식 씨 요즘 왜 이래?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뭐가?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요즘 늦게 들어오잖아.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래,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 거야. 김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남자들도 아이 생기면 부담 느끼는 거라고 들었으니까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황태식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임신 후기로 접어들면서 김혜진 카페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배가 불러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고 손님 응대도 버거웠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야 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매출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혜진아, 카페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아기 낳고 다시 알게 지금은 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야.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조금 있어. 왜?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나 당신이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속았네. 김혜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카페 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별로네. 이것밖에 안 돼?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태식 씨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나도 실망이야. 그날부터 황태식은 김혜진한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돈 얘기를 자주 꺼냈고 김혜진이 카페를 제대로 운영 못한다고 탓했습니다. 임신해서 일 못하는 것도 불평했습니다. 김혜진은 임신한 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아이 아빠니까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만삭이 됐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혜진이 우연히 황태식 핸드폰을 받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 탁자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미라나 오늘 몇 시에 봐? 김혜진은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혜진이 황태식한테 물었습니다. 태식 씨 이거 뭐예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뭐가?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핸드폰 문자요. 이 여자 누구예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친구야.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친구가 오늘 몇 시에 보냐고 물어요? 무슨 친구예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A씨 귀찮게 왜 자꾸 물어? 김혜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만삭인 상태에서 황태식과 싸우기 싫었습니다. 뱃속 아이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황태식은 그 뒤로도 계속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김혜진이 물으면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물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김혜진은 그렇게 버티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황태식한테 전화했습니다. 태식 씨 아기 나올 것 같아요. 병원 가야 해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나 지금 바빠. 김혜진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준호라고 지었습니다. 김혜진은 아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작고 귀여운 생명이 자신한테서 나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황태식도 아이를 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황태식은 아이를 보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늦게 도착한 황태식이 아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애 자식 맞아? 김혜진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해봐야겠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태식 씨 지금 정신이 있어요? 방금 낳은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나도 확실히 알고 싶어. 내가 아빠가 맞는지.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당신밖에 없었어요. 제정신이에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요즘 세상에 모르는 거야. 김혜진은 그날 황태식과 크게 싸웠습니다. 아이를 안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이런 말하는 사람이랑 못 살아요. 황태식은 그날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 이해 못 키워. 고아원 보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나 책임 못 져. 고아원에 보내든가 해. 나는 아빠 못해. 김혜진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빠잖아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나 혼인신고도 안 했어.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왜 나랑 살았어요? 왜 아이 만들었어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이제 끝이야. 황태식은 그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김혜진이 붙잡으려 했지만 황태식은 뿌리쳤습니다. 나 이제 안 와.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게 황태식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김혜진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혜진은 그날부터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카페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도 없었고 몸도 힘들었습니다. 김혜진은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먼저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가서 새벽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잠이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김혜진은 그렇게 13년을 버텼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13년 동안 김혜진은 준호를 혼자 키웠습니다. 준호가 자라면서 김혜진은 행복하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들어가고 친구들 아빠 얘기를 할 때 김혜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준호만 없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언제 와?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바쁘셔서 그래.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혜진은 그런 준호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참관 수업이 있을 때 준호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같이 왔는데 준호는 엄마도 올 수 없었습니다. 김혜진이 일 때문에 못 갔으니까요. 준호는 혼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을 봤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3년이 흐른 어느 날 김혜진은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배달 일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 집 저 집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을 나갔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배달 날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주문이 많았습니다. 김혜진이 음식을 들고 한 주택가로 갔습니다. 음식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그때 한 음식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에 행복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김혜진은 무심코 그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황태식이었습니다. 1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김혜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황태식이 저기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을 끄고 가게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황태식 옆에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13년 전 황태식 핸드폰에 문자를 보낸 그 여자 같았습니다. 김혜진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 박지선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선아, 나 황태식 봤어. 박지선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디서?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장사하더라. 그때 그 여자랑 같이. 박지선이 말했습니다. 그 새끼 진짜 미쳤네. 혜진아, 너 당장 양육비 청구해야 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박지선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찾아가 법적으로 받아내야 해. 13년 동안 한 푼도 안 준 거 말이 돼? 그 새끼 음식점까지 하면서.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무서워 다시 만나기가. 박지선이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당당하게 받아내. 김혜진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황태식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1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보내라던 말, 법적으로 관계없다던 말,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생각하면 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황태식 아들이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김혜진은 용기를 내서 그 음식점으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황태식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진이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황태식이 고개를 들었다가 김혜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혜진아?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나와주실 수 있어요? 황태식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물었습니다. 오빠 이분 누구예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저 황태식 씨 아들 엄마예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태식 씨 양육비 주셔야 해요. 13년 동안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준호 키우는데 돈이 필요해요. 아빠로서 책임지셔야죠. 13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나 법적으로 책임 없어. 혼인신고도 안 했고.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 있어요. 사실혼 관계였고 아이 아빠잖아요. 양육비 지급 의무 있어요. 저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요. 황태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혜진아 나한테 돈 없어. 가게도 어렵게 운영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가게 하시면서요? 이렇게 장사하시잖아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빚내서 한 거야. 여유 없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씩이라도 주세요. 아이 키우는데 돈이 필요해요. 학원비도 내야 하고 밥도 먹여야 해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안 돼, 한 푼도 못 줘.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왜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내가 불치병 걸려도 한 푼 못 줘. 내 인생도 힘들어. 김혜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변했나 싶었습니다. 13년 전에도 냉정했지만 지금은 더 심했습니다.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게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해봐 재산 없으니까 못 받아.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 거예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 고소할 거야. 가정 파탄시킨 거. 김혜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정 파탄?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너 내 가게 와서 소란 피우고 협박했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양육비 달라는 거예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나 이미 다른 곳에 돈 보내고 있어. 여유 없어. 김혜진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다른 곳?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황태식이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황태식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김혜진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예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그냥 가.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황태식이 말하지 않았지만 김혜진은 직감했습니다. 황태식한테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을요.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아이가 있어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답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황태식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있어. 그게 어때? 김혜진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테이블을 잡고 버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한테는 양육비 줘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조금.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조금? 얼마나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김혜진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13년 동안 한 푼도 안 주면서 다른 아이한테는 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왜 그 아이한테는 주고 우리 준호한테는 안 줘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거기 사정이 달라.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둘 다 당신 아이잖아요. 준호도 당신 아들이에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13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대리운전, 물류 배달 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음식점 하면서 양육비 한 푼도 안 줬잖아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있어.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준호는요? 준호 인생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학교에서 아빠 참관 수업 있을 때 준호 혼자였어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못 도와줘. 김혜진은 그날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13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혜진은 그날 밤 박지선한테 전화해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 그 아이한테는 양육비를 준다는 것 전부요. 박지선이 말했습니다. 혜진아, 당장 변호사 찾아가 양육비 청구 소송해. 그 새끼 법적으로 책임지게 만들어야 해. 박지선이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줬습니다. 강수미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양육비 소송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었습니다. 김혜진은 다음 날 강수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강수미 변호사가 김혜진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부인 충분히 양육비 받을 수 있어요. 사실혼 관계였고 아이가 있으니 법적으로 청구권 있습니다.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재산이 없다는데요. 가게도 빚내서 한 거래요. 강수미가 말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남편한테 받아낼 수 있어요. 소송구조제도도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혜진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강수미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고 김혜진은 황태식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기일이 잡혔고 황태식은 법원에 나와야 했습니다. 황태식한테 소장이 전달됐을 때 황태식이 김혜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미쳤어? 법원까지 가?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양육비 받을 거예요.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너 진짜 후회할 거야.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일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김혜진과 황태식이 법정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황태식은 김혜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황태식 씨 원고와 사실혼 관계였고 원고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습니까?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빚이 많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황태식이 말을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자녀에게는 왜 지급하지 않으셨습니까?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그쪽 사정이 달라서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황태식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릅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됐고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황태식에게 13년치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3년치 밀린 양육비는 7,800만 원이었습니다. 판사는 황태식이 다른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원고 자녀에게는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황태식은 그